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한국인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좀 앞서는 동물이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을 낳아주신 네? 부모님 두 분께서도 조선족이시죠? 네네네. 네. 그 윗대도 그렇죠. 조선족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DNA를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네, 방금까지 그렇죠. 말씀하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저라는 사람은 네,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야 정상인 거죠. 제 주장에 네, 따르면. 하지만 저는 그 한국인들이 그 민족주의를 보고 너무 역겨워서 아, 나는 개인주의로 가야겠다. 나는 인종차별이 죽었다 깨어나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혈통을 뛰어넘는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동남아 여성분들, 저는 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정말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음, 그 한국에서 어떤 치욕을 당하면서 살지 그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앞으로 한국은 그 다문화라든지 이런 조선족이라든지 인종차별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 첫 번째 이유는 민족주의가 강해서 그런 거고, 네, 원체 한국인들 DNA 속에 이미 그게 탑재되어 있는 게 옵션으로. 두 번째 네, 이유는 지금 경제가 안 좋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이게 그 옛날에 그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네, 한 말이 뭐냐면 인간은 배가 부르면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고 네. 반대로 반대로 배가 고프면은 인간은 야만적으로 변하고 이제 나치 독일 히틀러처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네? 그거는 네. 이거는 인류 문명의 이건 사회과학에서 그냥 통칭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더 이거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아, 네, 일단 말씀하시죠. 네,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유대인 그런 국가적 민족주의 이 세상에서 네, 게르만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이런 주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 좋으면 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의식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민족주의가 살아나고 네, 이게 다 누구 때문인 것 같고 인간이 네, 그것처럼 지금 한국에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고 청년 네. 실업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재정을 계속 지금 저 미쳤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난 상태예요.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네. 인종차별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주장이에요. 대한민국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의 숫자도 알고 계시죠? 많지 않습니까? 수십만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 가정들을 인정을 하고. 그거는 선생님, 그거는 네, 정부의 일단 포지션이에요. 제가 지금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국 정부에서 했었던 뭐 동북 공정 사태라든가 뭐 문화재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한국 편을 좀 한국 손을 같이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도 음, 음, 이득이니까요. 이제 그런데 음, 실상은 조금 다르더란 말이죠. 너무 그러니까 많이 중국에 많이 동화되어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런 네.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네, 그 한국은 다민족 국가다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저출산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노동 인구가 지금 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경제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민족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다민족을 추구하지만 네. 한국인들은 절대 다민족을 지지 않아요. 다문화 국가. 우리는 이제 다문화 국가라고 표현을 하죠. 다민족 예, 국가라고는 그렇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 네. 한국인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수천 네.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국가가 곧 민족이고 민족이 곧 국가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거든요. 저는 한국 남자가 그 베트남 여성분하고 필리핀 여성분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 사랑해서 네. 결혼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왜 음. 그러냐면 한국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네.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어떤 그 조선족을 대표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보편적인 네. 네, 그런 점을 조금만 생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필리핀하고 뭐 베트남 여성분하고 네. 결혼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인 거죠. 결국에는 나이는 먹어가고 지금 뭐 돈은 없고 네. 한국 여자들이 돈 없으면 뭐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해야겠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56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피가 이미 섞일 대로 섞였어요. 그러니까 한, 잡종이라고 중국.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민족도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에 가서 인종차별 한 번도 안 당해봤다는 게 그 소리예요. 그게. 제 네,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의견을 조금 받아서 질문을 전달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네, 전쟁을 한다면 네. 본인께서는 누구를 돕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은, 아니, 뭐, 민족, 국가, 그딴 게 뭐 필요합니까? 인간은 원래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민족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난 개인이 우선이에요. 저는 네. 만약에 중국이 망한다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자산을 일단 어떻게 팔아버릴까? 그리고 음. 현금화해서 금이라도 사놓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제가 뭐 친일파가 되는 건가요? 뭐 이완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그러니까 네. 뭐 요런 아무튼 질문이 있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네. 양자택일이다. 그러면 나 끼고 싶지 않은데 이쪽에 편을 들겠냐? 네, 그거는 전쟁이 났습니다. 일단 상황을 아무튼 났어요. 네. 상황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네. 잘못했냐라고 하는 거죠. 아, 전쟁의 책임. 네, 그렇죠. 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떤 뭐 군인이 버튼 잘못 눌러서 미사일을 중국 저기 동북 지역에 쐈다. 음. 그러면 중국 편을 들어서 한국을 쳐야죠. 그런데 음. 만약에 중국이 먼저 한국을 뭐 어떻게 뭐 해버리려고 그렇게 한다면 한국 쪽에 설 것 같았죠. 아, 음. 예. 누가 먼저 잘못했냐 그것만 따지는 거지.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집단주의가 강하면은 인간은 발전을 못 해요. 아, 대한민국이 G7인데 발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 아닙니까? 이 정도 그거 인구와 이 정도 영토에. 너너너너 한국이 발전을 한 거는 한국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일본 네. 제국주의 덕분에 그 선진적인 저, 근대화를 업그레이드 해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일본을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한국을 길러준 거죠.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그게 이제 현실이야. 한국 조선민족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 생각이. 아, 진짜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요거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 대한민국이요. 광복 이후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모든 인프라 시설이 박살이 났습니다. 인구도 박살났고요. 아, 그것까지는 네, 알고 계시죠? 네, 거의 네, 최빈국에서 소위 말하는 저희 아버지 세대거든요. 딱 저희 아버지 세대예요. 60년대생. 예, 그들은요, 흰 쌀밥을 가지고 네. 다니면 안 돼요. 왜냐? 다 가난하니까. 그렇게 끼니 걱정을 하던 나라가 불과,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한강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거에 아니요, 대해서 한강의 설명해 기적이 드릴게요. 아니라, 한강만의 기적이 아니라, 적어도 G7 인정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근데 G20 안에는 들잖아요. 최빈국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한국이 네. 경제 발전을 했던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전통 제조업이에요. 전통 제조업 하에서는 이게 생산성이 어떻게 늘어나냐면은 이게 집단주의로 똘똘 뭉쳐야지 생산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제 말 이거는 끝까지 공평한 것,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 민족주의, 집단주의 습성이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됐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 오늘날의 사회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그런 거예요. 탈공업화라고요. 대한민국이 제조업입니까? 제조업 국가인가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돼. 대한민국이 IT 최강국인 건 아십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근데 이제 그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하려면 개인주의로 가야 하는데 집단주의가 강하면은
이런 스티브 잡스라든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 힘든 거죠. 이제 끝으로 뭐 가장 본론적인 이야기로 질문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선족이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냥 중국에서 태어난 소수민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한국이든 한국에 남아 계실 가능성도 꽤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한국에는 남아 계실 수 아, 없다. 네. 네. 아니 뭐, 이제 진짜 뭐 마지막으로. 좋아도 안 하는데 뭐하러 여기 자, 가겠을까? 농담이지만. 본인께서 보셨을 때 그 이제 저랑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통화를 하셨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인종차별주의자인가요? 민족차별주의자인가요?